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저희 기아자동차 기획실장 김기현 전무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딸하고 아들 일남 일녀를 뒀는데 저희 딸아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해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기아자동차에 다니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는 이제 기아자동차는 지원을 안 하고 다른 회사로 이제 하고 있어요. 아들 아이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치고 나면 가을 학기 마치고 나면 이제 군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면 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저희 애들 얘기까지 했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조금은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도 가끔 하는 이야기고 또 우리 여러분보다 먼저 선배인 우리 회사에 이미 기입사한 신입사원들하고도 가끔 하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기아자동차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다가 이 테드 특강의 첫 순서를 맡겼을까?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좀 내가 제일 잘생겨서 임원 중에서는 제일 나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긴 멋진 임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이 제목 그대로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왜 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회사에서 훌륭하신 임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임원분들 중에서도 가장 직장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가슴이 뛰는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오늘 특강의 제목이 원래 내가 기아자동차를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전 시간에 취업과 관련한 많은 팁들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팁들은 아니에요. 팁은 아니고 여기 있는 분 모두가 저희 기아자동차에 입사하게 되건 아니건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은 일과 직장 생활이라는 인생의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최소한 30년 이상에 걸쳐서 살아가야 할 긴 여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잃지 않고 간직했으면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직장에 대한 생각의 원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어요. 8월 달에 나왔는데 대학생들 한 2천여 명,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에서 입사 희망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전체는 아니고 남학생들이 1위로다가 뽑은 기업이 기아자동차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여기 보니까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애석하게도 여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사랑을 좀 덜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등수가 낮아서 남녀 통합했더니 저희가 3위를 했어요. 3위. 1위는 전자회사고 2위는 항공회사고 저희가 3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저희 기아자동차를 사랑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드리면서 한편으로 한 7, 8년 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저희 기아자동차가 상당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입사 희망 기업 순위에 이 롱리스트 안에 기아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쇼트리스트도 아니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첫 번째 기업이 되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았어요. 근데 비록 남학생만이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고 저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에 한 사람의 몫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젊은 학생들이 기아자동차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걸까? 물어보진 않겠어요. 물어보진 않겠는데 기사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래요. 그럴 것 같아요.
첫째, 보수가 많이 월급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도 제일 중요합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 두 번째, 회사가 꽤 탄탄해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잖아요. 상당히 안 망할 것 같다. 안정성이죠. 세 번째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서 일을 해야 내가 승진하고 발전할 기회가 아무래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 성장성도 받겠죠. 또 기업의 명성도 고려했을 것이고. 그런 여러모로 봤을 적에 제가 생각해도 기아자동차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한테도 권하고 싶어요. 저만 안 다니면.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최소한 한 30년 동안은 일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건 어떤 형태로건 어떤 직장에서건. 근데 여러분이 30년 동안 해나갈 일과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보수, 안정성, 성장성 다 중요하긴 한 건데, 의미는 있는 것인데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요? 대개 이런 중요한 질문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대답해 준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어떤 사람이 그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로 기억이 돼요. 2006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과 직장 생활을 시작하려는 막 출발선상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연설을 한 거예요. 그 연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 어떠냐면 이런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잘 나가다 죽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애플을 만들어서 잘 나가다가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퇴직금 한 2억 불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서 그 2억 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러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병도 걸렸어요. 결국 그 병의 연장선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 물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순간, 그때 내가 왜 죽지 못했는가, 내가 왜 죽지 않았는가, 그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라는 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티브 잡스에게도 자기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거는 나의 인생 전체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에서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거의 규정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하고 커다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만족을 하면서 행복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훌륭한 일,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그래서 제가 여기 조그맣게 해놨는데 위대한 일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네가 적어도 너는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위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 이런 일, 하잘것없는 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이거는 정말로 훌륭한 일,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네가 행복할 수 있고 네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과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제 요약말이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일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많은 부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진짜 이유예요. 너무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은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험난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걸 눈치를 못 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의 이면에 있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터에서 직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왜 회사를 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몰라. 내가 직장 생활하는 유일한 이유는 월급 받는 것뿐이야. 그래서 인생에서는 일에서는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직장을 퇴근하고 나서는 거기서는 뭔가가 있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종교 생활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건 간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직장을 나서야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나서야지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두 번째는 어떠냐면 직장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요. 내가 왜 다니는지를 몰라. 근데 퇴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 내가 사는지를 왜 사는지를 몰라요. 이건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직장 생활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이야. 그래서 내 인생에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퇴근하고 나서는 또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을 통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됐건 거기서도 의미를 또 찾아가는 이런 행복한,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네 번째 부류가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일터에서는 가치가 있는데 인생은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뺐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우리가 일과 직장 생활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의 원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거, 이거 다들 많이 얘기하죠. 이걸 주로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면 사람들이 일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일도 적당히 하면서 가정생활도 뭐 좀 이런 밸런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도 단축하고 토요일날 휴무제도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워크와 라이프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뭐냐면 아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퇴근하고 나서 가서는 무엇을 하건 간에 그곳에서 또 행복하고 즐겁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 워크와 라이프가 어느 하나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것. 일과 후에 주말에 무언가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 대가, 주로 돈이죠. 돈이나 명성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것. 어느 것도 워크와 라이프 어느 것도 서로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자동차의 양바퀴처럼 같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워크 앤 라이프의 진정한 의미이고 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됐으면 좋겠느냐? 진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은 여러분이 하게 될 직장 생활은 기아에서 하건 어디서 하건 그거는 단순히 무언가를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실현한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은 못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여기 일본의 그 경영인이자 뭐 경영 철학자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나모리 가소라는 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한번 권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돌아갑니다. 스티브 잡스로 다시 돌아가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야 그러면은 이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써 나와버렸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 이렇게. 졸업생의 그 졸업식사를 들어보면 이런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방법에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보실래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지금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꼭 하고 싶은 일, 진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랬고,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는 정말로 진짜 그거 하고 싶어 죽겠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왔을 거야. 딴 데 가 있을 것 같아. 슈퍼스타 K 하는 데도 가고 무슨 뭐 이런 데 주로 가 있다. 회사에 취직하려 오는 사람 중에 회사에 취직하고는 싶어하지. 그렇지만 회사가 하는 일을 막 하고 싶어서 죽겠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게 되건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기아자동차에 입사해서 보더라도 다른 회사에 가서 한번 신입생활을 1년 정도 해보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냉혹합니다. 불만투성이에요. 입사하기 전에는 되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서 한 1, 2년 다녀보면 하는 일이 그거 같고 왜 이렇게 눈에 이거 한 게 많은지 말이야. 사랑하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할 만한 것 같지 않아 보일 적에 사랑하도록 진심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닐 회사가 기아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 회사와 그 조직을 사랑하도록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동료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상한 게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진짜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게 됐을 적에 내가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세 번째가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와 의미,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지게 돼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들어와서 복사하고 있는데 그 복사하는 곳에서 무슨 일의 의미가 쉽게 보이겠어요? 암석동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될 직장 생활에서 하게 될 일들의 속에 숨겨져 있어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나 의미를 찾으려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마음의 방향이 그쪽 방향을 향해야 돼요.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서 불평불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불평불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바라보는, 직장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관점, 나의 시각, 나의 태도,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그렇지 뭐,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나는 이 일의 가치와 의미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참 꼴못 볼 걸 보더라도 그래? 그럼 내가 팀장 되면은 나 이 회사 바꿔버릴 거야. 개혁할 거야. 개선할 거야. 발전시킬 거야. 그러면 그게 내 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의 가치가 되고 내가 회사 다니는 보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그 일과 직장을 어떤 눈과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얘기,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는 뭘까? 이걸 굉장히 고민했던 어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는 저는 100% 동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다 씁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09년인가에 금융위기를 겪고 그랬을 적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어떤 학생이 시작을 해가지고 MBA 졸업하는 애들이 야 MBA가 어디 진짜 돈만 밝히는 무슨 돈벌레 이래가지고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살려고 우리 MBA하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의사들이 하듯이 우리도 MBA 앞으로 경영자가 될 사람, 경영이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인 선서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 같이 서약하자. 우리가 경영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걸 갖다가 선서하고 지키자 그래서 MBA 선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매년 지금도 서약하고 있어요. 2009년에 시작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인, 그러니까 뭐 높은 사장만 그렇다는 게 뜻이 아니에요. 대리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매니저입니다. 경영인으로서 나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창출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더 큰 선, 더 굿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목적이다. 나의 일의 의미고 나의 일의 가치이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 얘기에 가장 늘 설떨려요. 뭐냐면 이건 세상 그 어느 누구서도 혼자서는 창출할 수 없는 가치. 저는 제가 기아자동차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인 김견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서로를 조직화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직화함으로써 기아자동차라는 이름으로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게 기업이라는 결사체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사회와 세상을 위한 커다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로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사람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한다라는 경영, 매니지먼트의 가장 본질이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더 큰 선에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제가 이제 100% 동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강론으로 나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거 쭉 얘기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얘기는 제가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 원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쓸 줄 알았는데 요 네 번째 블릿에서 제가 조금 그 약간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놈들이 이거를 거기다 넣을 줄 알다니. 네 번째 블릿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의 일, 이게 매니지먼트예요. 경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경영이에요. 우리의 일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보다 나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끊임없이 디벨로프 시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하는 이유, 내가 리더십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을 육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큰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그 더 큰 선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과 자질과 훈련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추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개발시키는 것의 한 조각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얘기가 하도 많아서 이 자식들이 이게 진짜로 한 건지 말이야 아니면 그냥 폼으로 한 건지를 몰라서 궁금했는데 어느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 비디오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왜 이 선서에 사인하는가, 서명했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쭉 서명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래서 서명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대답한 애가 있어요. 그 비디오 클립에 보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디오 클립을 보고서 이 친구가 진짜구나. 그 친구가 아마 주동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이 MBA 선서에 너 왜 사인했니? 이렇게 물었을 적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그 첫 번째 대답한 사람이 비디오에서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Respect for myself and others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이 소중한 내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면 기업에 가서 저렇게 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소중한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딱 한 번뿐인 그 유니크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어떤 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갖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이것도 100% 공감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요롭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하게 될 일과 직장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너의 가슴을 뛰게 하느냐? 처음에 우리 시간의 제목이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데 내 몫의 기여를, 내 몫의 의미를, 내 몫의 가치를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과 일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저도 윗사람이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전무라고 저 윗사람한테 타치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보고했다 깨질 때도 있어요. 열받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 부하 직원들이 말 안 들어서 힘든 순간, 옆에 부서랑 갈등이 생겨서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가슴 뛰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인 김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세상을 바꾸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바로 이 기아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길.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뭐냐? 저희 회사 10여 년 전에 부도가 났었어요. 기아 자동차가. 그래서 국민들이 9조 원도 넘는 세금을 갖다가 박아 넣어줘서 제2의 라운드를 살게 됐어요. 기아 자동차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 번영하는 기업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특히 그냥 일자리가 아니에요. 월급만 주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디벨롭 시켜주고 하는 것, 이게 경영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회공헌 활동을 국내에서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 활성화해서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적인 기업이 되는 것, 이거 정말 더 멋진 일이죠. 부하 직원들을 키우는 것, 아까 말했듯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혹시 이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정말로 이 출발점에서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자기 인생의 동안 간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정말 자기 삶의 좌표와 경로가 달라지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을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저희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공헌 활동을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직원,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겠죠? 20명이 모든 휴가를, 자기 휴가 다 반납해서 그 휴가를 사용해서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제 오랜 꿈이었어요.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하는 거. 돈 보내주는 회사, 기계 보내주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내주는 회사, 땀을 보내주는 회사, 이런 회사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봉사단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상을 40초짜리 따왔어요. 근데 영상이 좀 후져요.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그래서 좀 배경음악 우리 직원이 직접 자기가 작곡했대요. 난 웬만한 수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왜 얘기하냐면 실망할까 봐. 여러분이 와서 내년도에 음악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눌러야 되나요? 진짜죠? 제가 괜히 음악 얘기를 해서 너무 음악에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난 영어로 자작곡을 만들어서 애들이랑 거기서 막 다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굉장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뭐 하여튼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마치려고 그러고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실 건가요? 무엇에 의해서 가슴 뛰는 사람이 될 건가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걸어가게 될 일과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진정한 가치와 의미들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그런 인생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가슴 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한 번만 좀 해주세요. 크게 네 하고서 진짜입니다. 연습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작하게 될 일과 직장 생활에서 진심으로 가슴 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